안녕하세요. 하우앤와이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나가는 문학 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각 과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어떻게 학생분들이 과제를 풀면 되는지, 그리고 저희 조교들이 어떻게 첨삭을 해드리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목차를 보면은 이렇게 장르별로 나눠놨어요. 장르에 따라서 또 그 안에 주제에 따라서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수업을 들으시고, 만약에 내가 수업에서 산업화 도시학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러면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먼저 볼게요. 네, 학생 과제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지문이 있고 이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보기가 기준이니까 보기를 먼저 보시고 기준을 잡은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분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기 문제를 바탕으로 다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보기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기를 구조화해 주시면 되고, 이걸 바탕으로 선택지를 분석해 주시면 돼요. 선택지를 볼 때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기와의 일치성. 앞에서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라고 했으니까 보기와의 일치성을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선지 앞뒤의 일치성. 조건부와 서술부가 서로 일치하는지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지문에 가셔야죠. 지문에 가서 선지와 일치하는지, 선지 앞부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도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선지 간 범주에서 어긋나는 것부터, 의심스러운 것부터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푸시고 여기에서 답의 근거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1번하고 5번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과제를 하실 때는 모든 문제를 다 써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기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시어 문제도 풀어주시면 돼요. 특정시어 문제는 지문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먼저 보기로 기준을 잡고 풀어야 답의 후보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것부터 지문에 가서 확인을 하고 답을 내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스스로 내가 논리적으로 풀었는지 점검을 하시면 돼요. 체크리스트라고 문항들이 있는데 이 문항에 맞게 내가 문제를 풀었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었는지 그런 거를 성찰해보고 내가 뭐가 문제인 것 같다, 또는 뭐가 어렵다, 그런 거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고민 같은 것도 써주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코멘트를 해드려요. 학생의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강의를 구체적으로 들으면 되는지 저희가 적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잘한 점, 논리적으로 잘 접근한 점은 표시해 드릴 테니까 이걸 바탕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첨삭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채점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볼 거예요. 보기 문제에서는 보기를 제대로 독했는지, 이 문제는 가와 나 문제니까 주 제시문의 공통 구조를 파악했는지, 그리고 차이점까지 봤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조화를 제대로 했는지 볼 거예요. 여기에서는 핵심 내용은 잘 파악을 했는데 공통 범주 부분과 차이점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차이점에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뭐가 상반되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써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보기를 가지고 선택지를 분석할 건데, 여기서 답의 근거를 써주셨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제대로 답의 근거를 찾았는지 그런 거를 써드릴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내용이 서로 호응하기 때문에, 즉 조건부와 서술부가 서로 같기 때문에 적절하지만 보기 없는 내용, 선택지와 보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다 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보기와 선택지의 일치성을 파악하라는 게 단순한 표현상의 일치성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내용상의 일치성, 표현을 넘어선 그 안에 내용이 같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보기 없는 거는 맞지만 나머지 내용이 보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적절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분이 잘못 찾은 점 또는 놓친 점을 저희가 써드릴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는 답이 5번인데 답의 근거를 그러면 잘못 파악했겠죠? 이런 것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의 근거가 뭐다, 뭐를 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드릴 거예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답의 근거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또는 놓친 게 있는지 그런 걸 써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었는지 봐드린 다음에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틀리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봐드릴 거예요. 여기에서는 보기를 비문학이라고 생각하고 구조화했는지, 그리고 보기와 선택지를 바탕으로 작품을 비문학처럼 독했는지, 그리고 보기의 선택지 보는 순서 1, 2, 3번 그 순서를 지켰는지 스스로 체크하는데, 여기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첨삭한 걸 바탕으로 체크한 게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고민 이런 게 있다면 이걸 바탕으로 코멘트를 해드릴 거예요.
전체 문제점, 그리고 반대로 잘한 점 이런 걸 써드리고 구체적으로 인강 추천까지 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과제는 보기 문제를 풀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분석하고 보기 문제를 바탕으로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는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했는지 그런 거를 첨삭해 드릴 거예요. 다음으로는 현대소설을 볼게요. 현대소설도 구성은 현대시와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구성은 똑같아요. 지문이 있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보기 문제는 구체적으로 구조화를 하시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분석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는 체크리스트, 스스로 논리적으로 풀었는지 점검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성찰 고민까지 쓰는 방식. 그러면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코멘트를 해드려요. 그러면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와 다르게 인물 관계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줄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이걸 반드시 먼저 보시고 여기서 인물 관계도 정리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보기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면 되는데 보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비문학적으로 독해야 된다. 그거는 현대시와 같아요. 그런데 작품의 핵심은 현대시와 다르기 때문에 현대시에서는 처한현실, 정서, 태도 그런 게 핵심이죠. 그런데 현대소설에서는 인물 관계도 그리고 처한현실 그럼 보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거시적인 방법은 현대시와 같아요. 보기를 비문학적으로 독해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핵심이 현대시와 다르기 때문에 현대시에서는 처한현실, 정서, 태도 같은 게 핵심인데 현대소설에서는 인물 관계도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보기를 읽으면서 인물 관계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선택지를 보면 돼요. 이것도 그 3단계 먼저 보기와 선택지 일치성을 본 다음에 그러니까 선택지 조건부와 서술부의 일치성 다음에 지문과 일치성 이 순서로 푸시고 답의 근거를 써주시면 돼요. 다른 문제도 보기 문제를 푼 다음에 보기와 선택지로 잡은 기준을 가지고 답의 후보를 가려낸 다음에 지문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신 후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스스로 논리적으로 풀었는지 점검하는 단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찰 고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첨삭을 하느냐 일단 보기 문제에서는 보기를 비문학적으로 제대로 독해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작품의 핵심을 파악을 했는지 이거를 위주로 볼 거예요. 그리고 보기를 제대로 구조화했는지 여기에서는 핵심 내용은 다 파악은 했는데 이 내용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조가 잘 안 보여요. 여기에서는 근대적 문물 제도 이게 자동차이고 식민지 조선인이 통사고 피해자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써드릴 거예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선택지를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3번을 답으로 냈었는데 이 친구는 답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다 적절해서 답을 골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답을 어디서 파악을 써야 되는지 여기에서는 선택지 앞뒤 일치성을 통해서 답을 낼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답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도 똑같아요. 답의 근거를 써주시고 만약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써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학생분들이 체크리스트 한 거를 저희가 제대로 했는지 보고 성찰 고민 쓴 거 바탕으로 저희가 코멘트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인강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써드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논리적으로 잘 한 점까지 표시를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전체 방식은 현대시와 비슷한데 세부적인 내용, 핵심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편에서는 독서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